자,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용해도고요. 앞에서는 이제 밀도, 그다음 두 번째는 용해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녹는 점, 끓는 점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용해도까지 해볼게요. 용해도는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 이제 보통 용매라고 표현하거든요. 용매에 얼마나 녹느냐를 이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금은 물에 몇 그램이 녹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온도에서. 설탕은 소금에 또 다르겠죠. 소금이 설탕보다 더 많이 녹거든요, 물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용해도가 되겠죠. 그래서 용해를 보시면 그럼 용해가 뭘까? 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액을 만들잖아요.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매가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용질이 녹는 물질이에요. 매자가 이제 보통 이제 녹이는 뭐 액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용매와 용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용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용매 물에다가 용질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소금물 용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에서는 용매가 물일 때 수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소금물이 되겠지만 과학에서는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현상을 용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녹는 현상이 되겠죠. 어떤 용매의 용질이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용매와 용질로 구성되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 합쳐져서 용액이라고 하는 거고 용매가 물로 쓰였을 때는 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 되겠고요. 우리 앞에서 입자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를 증명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1학년 때. 그게 확산과 증발이 있었죠. 일종의 확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매 입자 사이에, 그러니까 물 입자 사이에 소금 입자가 침투해서 들어가가지고 고르게 퍼지는 거. 이게 이제 용해예요. 그래서 정의는요,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그리고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거고요. 화합물은 아니에요. 다른 물질이 생성되는 건 아니고요. 용매 입자, 용질 입자 사이에, 용매 입자 사이에 그냥 스며 들어가가지고 서로 간에 인력으로 그냥 잡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의 성질과 소금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소금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은 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밑에 이제 용액의 종류 볼게요. 포화 용액하고 불포화 용액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그 다음에 과포화 용액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중등에서는 딱 이 두 가지 정도만 배우고요. 이제 뒤에 가서 용해도를 이용한 물질의 분리에서 석출을 배울 텐데 거기에 이제 과포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잠깐만 언급은 할게요. 포화 용액은 이제 100% 녹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을 때 밑줄만 할게요. 예를 들면은 물에 소금이 예를 들면 20도씨에 몇 그램이 녹는다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녹아있을 때를 포화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꽉 차 있을 때, 배부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포화는 더 녹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100보다 작은 상태. 그러니까 더 많이 소금을 섞어서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과포화는요, 이미 포화 상태가 돼서 거기다가 소금을 더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결정으로 속출될 거 아니에요. 그치? 앙금처럼. 네,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을 수 있는 상태를 이미 넘어가지고 그냥 결정으로 남아있는 상태. 과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포화 100%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100% 미만이 되겠고요. 얘는 100% 초과가 되겠죠. 그래서 꽉 차서 최대로 녹아있을 때를 포화라고 한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2번은요, 용해도. 원톤 음료에서 과학에서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지만 기준하고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용매 100g에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항상 용매 100g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물의 용해도다, 소금의 용해도다. 그러면요, 물 100g을 기준으로 소금이 얼마나 녹았을까를 이제 용해도라고 표현한다고요. 어떤 데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은 100g 기준이다. 과학에서 앞으로 보다 보면요, 기준이 계속해서 달라질 거거든요. 뭐 1kg 기준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물질의 용해도는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이니까 물질을 구분하는 데 이용하겠죠. 그래서 뒷장에 가시면 3장에 4장입니다. 34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해가지고 재결정법에서 석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이어져요. 요 단원 자체가 1, 2, 3, 4가 다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해 먹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니까 포화를 기준으로 과포화됐을 때 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밑에 있는 고체의 용해도하고 4번에 있는 기체의 용해도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뭐 고체의 용해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체는 소금도 고체잖아요. 가루가 고체니까, 그죠? 뜨거운 온도의 물에 넣으면 넣을수록, 그러니까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거든요. 더 많이 녹아요.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도 증가해요. 그래서 뭐 왼쪽에다가 뭐 빈 공간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메모해 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높아져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기체의 용해도는요, 반대예요. 그래서 기체가 많이 나와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감소해요. 그리고 온도가 낮아져야, 차가워져야 용해도가 더 증가해요. 기체는 반대라는 거 잘 구분해 넣어서 옆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세요. 참고로 기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피가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조건뿐만 아니라 압력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압력은 증가하면요, 용해도가 증가해요. 압력이란 건 누르는 힘이잖아. 많이 눌러줄수록 더 많이 녹는다는 소리예요. 압력이 감소하면요, 용해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압력하고 온도는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특히 이 온도와 관련해서는요, 뭐 당연히 시험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중등뿐만 아니라 이제 뒷부분에 가가지고 나중에 고등 영역에서도 화학이라든지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잘 기억해 주세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아시죠? 우리 고등과학까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체의 용해도부터 천천히 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고체는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요. 뭐 가루라고 해가지고 압력이 크다고 해서 이렇게 막 눌려지거나 짜부러지거나 뭐 부서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압력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고요. 온도에 의해서만 받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가열하면 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녹이는데 가열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증가해요. 실제로도 뭐 20도씨보다는 40도, 40도씨보다는 60도 있을 때 용해도가 정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고요,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그런 표들이 있죠. 자, 여러 가지 고체의 용해도 곡선이 나와 있는데요. 질산칼륨하고 질산나트륨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점 커진다는 소리는요, 온도에 따라서 X축이 온도잖아요. 그리고 Y축이 용해도잖아. 그람당 물 100g당 그람 용질의 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질산칼륨하고 질산나트륨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재결정법 있죠. 그 실험에서 사용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질산나트륨, 질산칼륨이 되게 중요해요.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온도에서 포화 용액이다 돼 있는데요. 밑줄에 놓으시고요. 여기 그래프는요 포화 용액 곡선이라서 여기에 점이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100% 녹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포화 곡선이고 이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포화 용이라는 소리고요. 용질이 최대로 녹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오른쪽 영역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 오른쪽 애들은 불포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포화 곡선을 경계로 오른쪽에 있는 불포화 그리고 왼쪽에는 과포화 상태. 그래서 불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용질을 더 집어넣는다든지 온도를 변화시켜가지고 더 녹일 수가 있겠죠. 그죠? 불포화된 용액을 이제 포화 상태를 바꾸려면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용질을 더 넣으면 되겠죠.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건 요 포화 곡선 상에 있는 점은 포화 상태 최대로 녹아 있을 때를 말한다. 두 번째 보시면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오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이런 애들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크게 증가하면은 용해도도 크게 증가하죠. 그런데 밑에 이제 염화나트륨 보시면요. 거의 평행하잖아요. 염화나트륨 이렇게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상관없이 이렇게 용해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살짝 올라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소금이 더 많이 녹아요. 근데 염화나트륨도 그렇게 많이 녹거든요. 온도 차가 비교적 커요 생각보다. 그럼 얘는요 엄청 많이 녹는다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가 밑줄 하세요.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온도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질산칼륨 같이 기울기가 큰 애들은 더 많이 녹는다. 용해도가 증가한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수행에 나오고 요 그래프를 주고 해석하라, 설명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냉각시 이제 여기도 이제 밑줄하세요. 냉각시에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많다 그랬는데요. 온도를 이렇게 낮추면 녹았던 것들이 석출이 되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용해도를 통한 결정 분리를 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2번 용질의 석출 보시면요. 용액을 냉각하면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은 석출된다.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용질의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양을 뺀 값이다 돼 있는데요.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시험 문제가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예를 들면 10도씨야. 여기가 30도씨야. 10도실 때 용해도 값이 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도실 때 용해도 값이 B가 있겠죠. 여기 10이라고 하고요. 그냥 이제 30이라고 할게요. 10도시에서는 10g이 녹고 30도시에서는 30g이 녹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30도시에서 10도시까지 온도를 낮췄어. 이렇게 낮췄어. 그러면은 원래는 30g 녹아 있었는데 10도씨가 되면 10g만 녹는 거잖아요. 그지? 이 격차만큼이 가루로 석출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그래서 30에서 10을 뺀 20g이 석출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이제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뒤에 연습 문제가 20페이지랑 21페이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이제 기체 용해도 마찬가지로 별표에 쳐놓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온도 압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 압력을 같이 조건을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고체와 비교했을 때 온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온도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온도 보시면요. 밑줄만 하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 예를 한번 볼게요. A는 탄산수를 얼음물에 넣었고요. B는요. 탄산수를 뜨거운 물에 넣었어요. 탄산수가 뭐냐면요. 탄산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CO3
라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얘가 물에 녹아 있는 거예요. CO3를 보시면 익숙한 기체가 있을 거야.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를 CO2로 표현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1학기 4단원에 배울 거예요. 물질의 이제 원소 원자 파트에서. 그래서 탄산수에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있는 걸 탄산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콜라, 사이다, 그 다음에 탄산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녹아가지고 그 약간 짜릿한 맛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탄산수고요. 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 그랬는데요. 왼쪽에는 차가운 물, B는 이제 뜨거운 물에 넣었어요. 네, 결과를 보면요. 온도가 높을수록 일주하세요.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콜라나 사이다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요. 기포가 많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그 기포가 이산화탄소가 이제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데 있으면요. 그 기포가 잘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 그냥 뭐 콜라 같은 경우 까맣게, 그리고 사이다 같은 경우는 하얗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콜라나 사이다를 밖에 내놓고 좀 시간이 지나면요.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들이 밖으로 기체가 돼서 액체 상태로 녹아있던 것들이 기체 상태로 바뀌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기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있는 예를 들면 탄산음료 같은 것들을 밖으로 내놨을 때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요. 냉장고에 다시 넣으면은 기포가 줄어드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요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낮으면은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포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A로 비교하면요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보다 B가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은 B 쪽의 기포 발생량이 크다는 거고요. 그 말은 기체의 용해도는 작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상을 보시면요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고 뻐끔거린다 그랬는데요. 우리 물고기들은요 그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액체 상태로도 이제 흡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자랄 때는 코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산소를 들이마실 수도 있거든요. 기체 상태를.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낮은 온도 같은 경우는 기체가 산소가 잘 녹아 있으니까 그냥 액체 상태의 산소를 들이마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름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아지니까 기체가 덜 녹겠죠. 그럴 때는 이제 물고기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코로 숨을 쉬게 돼요. 기체 상태에.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는 물고기들이 밖으로 나온 경우가 많이 없는데 여름이나 좀 온도가 높을 때는 이제 물고기들이 밖으로 이제 코를 내밀고 숨을 쉬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물에 녹아있는 산소 때문에 그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낮아지는 저온 상태일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아시겠죠? 고온, 저온. 우리의 생각과는 약간 좀 다른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왼쪽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빈 공간에다가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온도에 따라서 온도는 도씨가 되겠죠. 용해도는 그램 퍼가 되겠고 뭐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서 반비라는 경향을 보여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감소한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뭐 왼쪽이나 아래쪽에 제가 추가로 조금 필기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입자의 운동 같은 경우는요. 입자의 운동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온도.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속력이 빨라지잖아. 그래서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요. 용액에 녹아있는 그 기체 분자들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용매 분자들과의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요 인력을
상쇄시키면서 벗어날 수 있겠죠. 잡혀 있었다, 그지? 탈출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체 분자들이 용매 입자한테 항상 잡혀있던 것들이 잡혀있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손을 딱 떼고 탈출할 수 있다고요. 기체 상태로. 액체 상태에 있다가 기체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건 이유가 되는데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까지 화학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신 친구들은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등에서는 이 결론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래프랑 이제 이렇게 반비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세요.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할 때는요, 탄산 음료를 가지고 냉장고에 넣었을 때랑 밖에 꺼냈을 때 기포가 언제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에 넣었을 때는 기포가 없어지고요, 냉장고에서 밖으로 빼냈을 때 따뜻할 때는 기포가 이렇게 올라와. 여름에는 밖에 있을 때 기포가 막 올라오거든요. 머릿속에 한번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해 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조금 나올 거예요. 자, 압력은요, 압력은 이제 누르면 힘이기 때문에 압력이 커질수록 더 많이 녹아요. 그래서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 밑줄 하시고요. A하고 B가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뚜껑이 닫혀 있어요.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압력이 큰 조건이고요. B 같은 경우는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압력을 이제 작게 풀어주는 거예요. 안에 이제 꽉 차 있다가 문이 열렸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A가 압력이 크고 뚜껑이 열려있을 때가 압력이 작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요, 압력에 대해서는 온도에 대해서 여기 뭐지? 압력. 이렇게 B라는 경향이 있어요. 압력이 커질수록 용해도도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함으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잘 아시죠? 이거는 사이다나 콜라를 뚜껑이 닫혀 있을 때 딱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포가 확 올라오지. 압력이 작아지면서 녹아있던 기체들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면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가 압력이 크고요, B가 압력이 작죠. 기포 발생량은 B가 더 커요.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말은 용해도가 압력이 클 때가 더 많이 녹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마찬가지로 기체의 압력이 높아지면 그림을 안 그리셔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액체 표면인데 물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듬성듬성 있다가 압력이 딱 커졌어. 그러니까 누르는 압력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이 표면에 위에 있던 기체 입자들이 밑으로 이제 눌리면서 액체 표면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만큼 더 많이 녹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표현이에요. 압력이 높아지면 용매 표면에 충돌하는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주위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표면으로 닿는 기체 입자들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용해도가 증가하겠죠.
더 많은 기체 분자들이 용매로 노로가 들어가니까 이제 용해도가 증가하겠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뭐 어떤 큰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큰 힘에 의해서 눌려지면서 기체 분자들이 이제 물에 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한번 그래프부터 한번 쭉 볼게요. 용해도 곡선과 용액의 종류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해도 곡선 같은 경우는요, 포화 곡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이건 아니죠. 네. 용해도 곡선과 용액의 종류는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모대가 증가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 이건 보통 이제 기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고체일 때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건 기체 상태이고. 2번은 포화 용액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있을 때 어떤 A라는 불포화 용액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용지를 더 집어넣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그래서 수직한 방향 Y축을 변화시키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만들 때 조금 더 부으면 되잖아요. 소금을 더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용지를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동하는 방법은요, 온도를 낮추면은 포화 곡선에 닿겠죠. 그래서 이건 그래프 상에서 그냥 보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불포화 용액을 온도를 낮추거나 온도를 낮추는 게 이제 2번 되겠죠. 그 다음에 용지를 더 녹이는 거는 위로 올리는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번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을 보시면요, 컵에 물을 담아서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 컵 내부에 작은 공기방울이 생긴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인데, 여기 이제 기체가 공기에 포화되어 있다가 수증기가 포화되어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이제 수증기에서 액체 상태로 이슬 상태로 이렇게 맺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나중에 이제 우리 공기에 수증기 할 때 배울 거고, 보통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수돗물을 끓여서 수돗물에 녹아있는 소량의 염소 기체를 제거한다 되는데요. 수돗물이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끓이면은 냄새가 덜 나는데, 그 이유가 우리 수돗물을 청소할 때 염소로 사용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염소 기체가 대표적인 게 우리 수영장에 갔을 때 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 염소 냄새거든요. 청소할 때 쓰는. 그래서 그거 물을 끓이면은 냄새가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염소 기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해서 기체들이 날아갑니다. 오케이? 4번은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을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보통 수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깊은 바닷속에 있는 잠수부가 물 위로 갑자기 올라오면 수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빠져나와서 기포를 형성해서 혈관을 막음으로 잠수병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잠수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낮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까지 들어가잖아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혈액 속에 이제 그 질소 기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녹아있다가 갑자기 올라오면요, 얘네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혈관을 막아버린대. 그게 이제 잠수병이고, 바로 그냥 질식하거나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머리가 아프다가 이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잠수병을 예방할 때는 충분한 시간 동안 천천히 이제 위로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급격하게 질소기체가 발생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잠수병을 예방하는 거는 천천히 올라온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잠수병에 대한 치료는 고압 산소 치료를 해요. 그래서 산소를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를 이제 우리가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질소보다는 산소를 더 많이 이제 흐르게 해서 숨을 쉬게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른쪽에 우리 개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조금만 더 문제를 풀어볼게요. 1, 2, 3, 4, 5 한번 풀어보세요.
밀도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 중요한 내용은 밀도에 대한 그 식 있었죠? 부피분의 질량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해도 같은 경우는 기체의 용해도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한 10분 정도만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진도 때문에. 자, 1번 보시면요. 설탕물에서 설탕과 같이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해요. 그래서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죠. 용질과 용매가 합쳐진 거를 용액이라고 하고 이 현상을 용해라고 해요. 이 정도는 잘 기억하셔야 되고 과학은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2번 용해도와 용해도 곡선이고요. 용해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다르죠.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되어 있는데요.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인데 대신에 조건이 어떤 온도, 압력이 들어가야겠죠.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까지, 보통은 온도까지. 그렇죠?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에요. X.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5가 되겠고요.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온도에서의 포화력이 100% 녹았을 때를 말해요. 최대로 녹았을 때. 5가 되겠고요. 기울기가 클수록이 되겠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로 치셔야겠죠. 3번은요. 60도씨 물 25g에 고체 물질 A 10g을 녹였더니 포화 용액이 되었대요. 60도씨 물에 대한 A의 용해도는 그랬는데요. 100g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에서는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25g에 10g이 녹아있으면 얘를 100g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 4배 하면 40이 되겠죠. 그래서 100g당은 40이 녹으니까 용해도는 40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뒤에 가면서 나중에 뭐 수증기의 포화 곡선이라든지 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한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100g 기준이다. 만약에 반대로 200g이 녹아 있었는데 얘가 80이야. 그러면은 반대로 100g으로 나눠서 용해도가 40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은요.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거 질산칼륨이죠.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이고 두 번째 70도씨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을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든 뒤 자 질산나트륨이죠. 네.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70도씨에서 140g이 녹아요. 자, 그래프 보는 방법 70도씨를 먼저 찾아요. 70도씨에서 위로 쭉 올려. 그 다음에 요때의 용해도를 찾아요. 140이죠. 140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온도를 20도씨로 냉각시켰어요. 70도씨를 이렇게 20도씨까지 낮췄어. 여기. 그래서 20도씨 찾으시고 20도씨에서의 위쪽으로 쭉 올려요.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용해도를 찾아요. 20도씨의 용해도가 87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87 동그라미를 해요. 그래서 석출되는 건요 140에서 원래는 70도씨에서 140g까지 녹아 있었는데 20도씨가 되면서 87g만 녹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40 녹아 있던 게 87g만 녹는 거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가루로 석출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40 빼기 87 하시면 돼요. 그래서 53g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문제에서 100g이라고 했으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100g이니까 53g 맞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물 50g이었어. 200g이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6이 나왔다.
그러면요 얘를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단위 환산 같은 거 잘 하셔야 돼요. 여긴 다행히 뭐 그냥 개념 확인하는 정도니까 100g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 가면 뭐 50g, 200g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5번은요. 탄산음료 뚜껑을 열었을 때 하얀 거품이 생기는 까닭은요. 압력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는 고체 용해도 실험이 있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고체 용해도니까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가열함을 할수록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네, 그거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시험관 가에는 물 10g, 질산칼륨 5g 있고요. 시험관 나에는 물 10g, 질산칼륨 10g 있어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가 조금 더 녹아있다는 거죠. 물은 똑같은데 시험관 다는요 물 20g에 질산칼륨 10g이 녹아있어요. 이번에 가열용 시험관때 시험관을 놓고요. 질산칼륨이 모두 녹을 때까지 물중탕으로 가열하고요. 질산칼륨이 녹았을 때 가열을 멈추고 온도계를 식혀요. 흰색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온도를 측정했더니 결정이 생기기 시작한 온도가 요 포화 온도거든요. 여기까지 딱 닿았을 때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결정이 속출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포화 곡선에서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는 30도, 나는 57도, 다가 30도라는 거고요. 가와 다를 보시면요. 시험관 가에는 물 10g, 질산칼륨 5g이잖아요. 그리고 다는요. 물 20g, 질산칼륨 10g이니까 비율이 어때요? 똑같잖아. 그지? 가를 2배로 하면 물 20에 질산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다가 똑같이 30도씨에서 포화 곡선이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죠.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용액은 포화 상태이므로 이때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알 수 있고요. 30도씨 물 1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질량이 5g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0g에서는 5g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g이면은 50g까지 녹는 거죠. 그래서 뭐 가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0도씨, 57도씨, 3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50, 그리고 57도씨에서는 100인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이 많이 녹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는 같은 온도에서 질산칼륨 용해도는 같은 값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온도니까.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되겠고요.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고체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된다 되는 거죠. 네, 밑에 있는 확인 문제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보면요. 1번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용액은 불포화 상태이다 되는데요. X가 되겠죠. 이제 포화 상태를 막 벗어나면서 이제 과포화 상태로 들어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X. 시험관을 시킬 때 흰색 결정이 생기는 까닭은 더 이상 질산칼륨이 녹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과포화 상태로 빠져나오는 게 되겠고요. 이제 포화 상태가 됐다는 거죠. 5. 3번은요. 물 10g의 질산칼륨 더 많이 녹이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를 높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네, 5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나가 물 10g에 원래는 질산칼륨이 5g만 녹을 수 있는데 10g까지 녹이려면 더 많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5가 되겠고요. 57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을 녹이면 포화 용액이 된다 그랬는데요. 그쵸? 10g에 10g이니까 100g이면 100g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네, 5가 되겠죠. 30도씨에서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75g에는 질산칼륨이 25g 녹아있다 돼 있는데요. 자, 30도씨에서는 100g에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00g에 질산칼륨 50g이 녹아있는 거죠. 100g에 질산칼륨 50g이 녹는다는 소리예요. 합쳐서 15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반으로 줄이면 75g이 되는 거잖아요. 50g에 질산칼륨 25g이 녹는 게 되겠죠. 얘 합치면은 150g. 이거는 이제 75g. 수학하시면서 소금물의 농도할 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할 때, 소금물이라는 거는 소금 더하기 물의 질량이었잖아요.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물과 질산 합쳐서 150. 여기서는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수용이라는 게 물에 녹고 있는 질산칼륨을 말하는 거 합쳐서 75니까 여기는 물이 50, 질산칼륨이 25g 녹아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5가 되겠고요. 6번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 고체니까 용해도는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했죠. 그래서 X. 자, 2번은요. 20도씨에서 물에 대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36이래요. 같은 온도에서 물 50g에는 염화나트륨이 최대 몇 g 녹을 수 있을까 되는데요. 18이 되겠죠. 18.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물 100g 기준에 36이니까 50g에는 절반이 18. 자, 3번은요. A점의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용액의 온도를 낮춘다. 두 번째, 용질의 질량을 증가한다. 용질을 더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온도를 60도씨로 낮춘다. 두 번째는 용질을 30g을 추가한다. 되겠죠. 다시 3번은요. 온도를 60도씨로 낮춘다. 두 번째는 용질을 30g을 더 넣는다. 이렇게.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우리 녹는 점, 푸는 점, 그다음에 문제 푸는 것까지 하고요. 끝나고 이제 시간 볼 거고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숙제는요. 여기 뒤에 보시면 노트 교재 뒤쪽에 보시면 시험 대비 교재 있잖아요. 그죠? 뒤에 우리 오늘 배웠던 밀도를 한번 풀어오세요. 그래서 여기 3페이지부터 서술형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7페이지네요. 3에서 7페이지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제가 시간 나면 조금씩 한번 풀 테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어요.